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금융감독원 자료, 이거 보면서요,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 관련해서 겪는 분쟁들, 어떤 게 있는지 좀 자세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네. 보험하면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잖아요. 근데 오늘 저희랑 같이 핵심만 딱딱 짚어보시면, 아, 이런 건 조심해야 하는구나, 감이 오실 거예요. 특히 그 신경성형술, 이거 이름만 들어선 뭔지 잘 모르겠고 왜 보험금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지 알기 어렵잖아요. 이런 부분들 오늘 좀 쉽게 풀어볼게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사례들을 보면요. 소비자들이 딱 어떤 지점에서 보험사랑 좀 의견이 갈리는지 그게 명확하게 보이거든요. 오늘 이 사례들을 보면서 약관의 어떤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, 또 보험금 청구할 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걸 구체적으로 짚어드릴게요. 여러분 권리 찾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좋습니다. 그럼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신경성형술, 영어로 PN이라고도 하던데 이 사례부터 시작해볼까요? 네. 이게 제가 알기론 척추에 약물 같은 걸 넣어서 통증 줄이는 시술 맞죠? 네, 맞습니다. 통증 완화 시술이죠. 근데 시술 자체는 뭐 그렇게 복잡해 보이진 않는데 이걸 받고 입원비를 청구했더니 통원비 한도 한 30만 원 정도? 그것만 딱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고요. 아, 네네. 그런 경우가 꽤 있죠. 이게 입원비로 받으면 막 15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통원비 30만 원이랑은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.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? 그 핵심은요, 시술 후에 환자 상태가 정말 실질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했느냐, 바로 이겁니다. 신경성형술 자체는 통증을 줄이는 시술이잖아요. 네. 근데 시술 후에 뭐 합병증 우려가 크다거나 아니면 계속 상태를 좀 지켜봐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요. 그냥 회복하려고 병원에 6시간 넘게 있었다? 이 사실 하나만으로는 입원으로 인정받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아, 그냥 오래 있었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. 그렇죠.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심평원에서도 보면 단순히 시술 끝나고 그냥 지켜보는 목적으로 머무른 거는 입원료 지급 대상 아니다. 이런 사례를 이미 공개했고요. 법원 판결도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몇 시간 입원했냐 이거보다는 환자 상태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입원 치료가 정말 필요했는지 이걸 훨씬 중요하게 보거든요. 아하. 그러니까 결국 보험사 입장에서는 병원에 그냥 오래 있었다는 사실보다는 그 환자 상태가 진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지 그 실질을 따져보겠다는 거죠. 실질적인 필요성. 아, 그러고 보니 비만 치료 관련 분쟁도 비슷한 맥락에서 그 치료 목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. 네, 맞아요. 비슷한 맥락입니다. 뭐 위소매 절제술 같은 수술이나 아니면 싹센다, 위고비 같은 약물 치료 이런 거 비용 청구했는데 거절당하는 경우요. 심지어 비만 말고 고지혈증 같은 다른 진단도 받았는데도 말이죠. 맞습니다. 이게 대부분 실손보험 약관을 보시면요. 비만, 그 질병 코드 E66인데 이걸 목적으로 한 치료는 아예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딱 명시된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또 비급여 치료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것도 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고요. 아, 비만은 원래 잘 안 되는군요. 네, 기본적으로는 그렇죠. 그런데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. 오? 예외요? 네, 비만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당뇨병 합병증 같이 다른 좀 심각한 질병 치료가 주된 목적이었고 그 목적으로 이 수술이나 약물 치료를 받은 거예요. 그리고 그게 건강보험 급여 대상, 그러니까 요양급여로 인정까지 받았다면 그때는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진단명이 여러 개 있더라도 실손보험은 그 치료가 그냥 살 빼는 게 아니라 다른 중요한 병 치료에 꼭 필요했는지를 본다. 이 말씀이시군요. 그렇죠. 정확합니다. 주된 치료 목적이 뭐냐 이게 관건인 거죠. 야, 이거 중요하네요. 알겠습니다. 자, 다음은 피부과에서 처방받는 보습제 있잖아요. MD 크림이라고 부르는 거요. 네네, MD크림. 이것도 의사 처방 받아서 여러 개를 샀는데 딱 한 개 비용만 주고 나머지는 못 준다. 이런 사례가 있다고요? 아니, 처방전까지 있는데 왜 하나만 된다는 건지 좀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. 그렇죠.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. 이 경우는요, 실손보험 약관에 있는 외래 방문 시 처방 조제비 항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랑 관련이 있어요. 법원에서는 이 비용을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보거든요.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서요? 네, 그러니까 의사가 진료 중에 환자한테 직접 발라주거나 뭐 처치에 사용한 크림, 이런 건 당연히 보장 대상이 될 수 있죠.
그런데 환자가 나중에 쓰려고 처방전 받아서 여러 개를 그냥 사가는 행위 자체는 그게 의사의 직접적인 의료행위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. 그래서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, 뭐 이런 판단인 겁니다. 아, 처방전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건이 의사가 직접 뭔가 해주는 행위의 일부였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거군요. 이 MD 크림은 의료기기라서요. 개인이 막 사고 팔고 하는 건 불법입니다.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. 아,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해외에 좀 오래 계셨던 분들 관련 내용인데요. 네. 3개월 이상 연속으로 해외에 있었다면 그 기간 동안 낸 실손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 제도가 있죠. 근데 이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나서는 환급받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. 이 점은 좀 유의해야겠어요? 네, 그게 중요합니다. 원칙은 명확해요. 연속해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했다는 걸 증명하면 그 기간 동안 낸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이게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내용이고요. 보험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건 3년 안에 하셔야 해요. 소멸시효가 있어서. 3년 안에. 네. 근데 말씀하신 대로 보험 계약을 아예 해지해버린 상태라면 보험사가 법적으로 환급해줘야 할 의무는 없어집니다. 물론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해지한 후에도 좀 돌려줘라 이렇게 권고는 하기도 하지만 그게 의무는 아니거든요.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. 아, 권고사항일 뿐이군요. 네. 그러니까 반드시 해지하기 전에 보험사에 먼저 연락해서 나 해외 체류했는데 환급받을 수 있냐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. 그렇군요. 이런 보험료 환급 같은 관리도 해지 전에 꼭 챙겨야 하는 거네요. 와, 오늘 전반적으로 쭉 보니까요. 신경성형술 입원 기준이라든지 비만 치료의 그 주된 목적, 또 보습제 구매랑 의사 행위와의 관련성, 보험료 환급 시점, 이런 세부적인 기준들을 진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게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. 네, 그렇죠. 이거 다시 한번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네요. 맞습니다. 결국 보험금 지급이라는 게 약관을 기본으로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실제 치료의 필요성, 그리고 목적, 또 의료 행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혹시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좀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네,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.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요. 이런 생각은 어떠실까요? 앞으로 병원 가셔서 치료를 결정하시기 전에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눈 것처럼 보험 적용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선생님, 이 치료가 실손보험에서 입원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? 같은 질문을 미리 의료진하고 한번 상의해보는 거죠.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겁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